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양인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정격 중에서 나름대로 8개의 격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9번째로서 양인격이 되는데요. 신살에서 보면 양인살이라고 하는 신살이 있어서 우리는 그 흉살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격에서 양인격이라고 할 때에는 다른 말로는 겁재격이란 말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비견과 겁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비견은 걸록격이 되고 겁재는 양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인격에 관해서 또 다음 시간을 위한 걸록격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제가 여기 어설픈 손가락을 그려놓고 12개의 지지를 배분한 다음 10개의 천간을 붙여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요 인에다가, 인이라고 하는 지지에다가 간목, 묘에다 을목, 그 다음에 사에다가 병화와 무토, 그 다음에 오에 정화와 기토, 신금의 경금, 유금의 신금, 해수의 임수, 자수의 계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때 갑과 인이 나란히 하면은 이것은 비견이 되지 않습니까? 갑의 비견은 인이죠. 이럴 때는 걸록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을과 묘 비견 사이죠. 그 다음에 이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는 화토 공전으로 같이 사와 오에 얹혀 있습니다. 이 병화의 록이 이 사 중에 병화가 있어요. 또 무토의 록이라고 하는 것도 사 중에 무토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중에는 기토와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의 정화는 비견이 되고 오 중에 기토는 언제 이 병화의 양인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신, 이렇게 나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견이죠. 신과 유금도 비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와 임수도 비견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 해와 자는 채와 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중에 임수, 자 중에 계수로서 비견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견 사이를 우리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걸록.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공부할 양인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간목의 양인은 한 칸을 지나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의 양인은 묘가 된다는 것이죠. 겁재입니다. 간목의 겁재. 그 다음에 이 을목의 경우는 물론 록이 묘가 되지만 음간이기 때문에 이 진 속에 있는 을목,
비견을 취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양관과 음간의 그 양인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화와 무토의 양인은 이렇게 오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정화와 기토의 양인은 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씩 물려서 놓여 있죠. 경금의 양인은 유가 되는 것이고 신금의 양인은 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의 양인은 자가 되고요. 계수의 양인은 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본다면 이러한 양간, 갑병무경님은 전부 좌오묘유를 깔고 있는 거예요. 좌오묘유가 양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겁재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겁재의 관계. 그 반면에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간은 진술충미가 되는데요. 이 을목의 양인이 진이라고 할 때 이 진 속에는 을계모에서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화와 기토는 미 중에 기토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금의 양인이 유가 되지 않습니까? 양간의 경우 한 칸씩 밀려서 놓이는데 좌오묘유입니다. 근데 이 신금엔 이 술 중에 신금이 있어요. 그 비견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수의 양인은 자가 되고 계수의 양인은 축이 되는데 역시 이 축 중에 계신기에서 계라고 하는 비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일간과 음일간의 경우 양인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인격에서는 음일간의 경우에는 양인격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양인이 아니라 비견, 록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격의 의미 특성 했을 때 양일간의 양인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자가 되고 오가 되고 묘가 되고 유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를 양인으로 취하는 것은 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를 양인으로 취하는 것은 병화와 무토가 되는 거예요. 병화와 무토. 그 다음에 묘는 갑이 되겠고 유는 경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우리가 양인격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표를 통해서 양인이 되는 이치하고 록이 되는 이치를 알아보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양인격의 예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록격을 하게 되는데 걸록격일 때는 식관록이라고 해서 역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빠른 이해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양인격이라고 할 때는 양일간의 양인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음일간의 음인, 음일간의 양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음일간의 경우에는 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인격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양인은 칠살과 합의된다. 반드시 합의됩니다.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간에 해당되는 어떤 양인을 말하는데, 칠살이라고 하면 평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관은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간이나 지지를 쭉 배열해 놨을 때 7번째의 것과는 항상 충이 되거나 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째는 평관, 칠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양인과 칠살은 합의된다고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칠살은 옛 기록에 위무지인이라 해서 장수, 장군, 많은 부하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력을 지닌 장수로 비유할 수 있다면, 양인은 그 장수가 지니고 있는 어떤 무기나 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나 이런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어떤 위험이나 그들의 어떤 장수로서의 능력을 대변하는 게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어떤 무기의 위험입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철퇴를 휘두르는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는 만일에 장비가 부엌칼과 같은 무기를 들고 적을 친다고 한다면 그 격이 맞지 않지요.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위험을 느끼기보다는 코미디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살도 장수에 비유되었던 만큼 그릇이 큰 인물이고, 양인은 그 장수에 걸맞는 무기, 그의 장수의 위엄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 무기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살과 양인은 반드시 합의되어야 되는데, 이 양인과 칠살이 합의되어야 양인격의 상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살인상정이라고 해요. 물론 이 살은 칠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인, 그 다음에 상, 서로 정, 가지런해졌다. 그러니까 그 살과 양인이 서로 가지런해져서 위풍당당한 그러한 어떤 무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살인상정이 된 양인격, 그것을 우리는 최상으로 칩니다. 옛날에 벼슬개나 했던 분들, 다시 말하면 정승반열에 올랐다든지 판서반열에 올랐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사주가 살인상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인격일 때 그러한 살인상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풍당당한 모습, 자신만만한 모습,
능력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인은요, 충을 크게 꺼립니다. 양인격에서 그 양인이 운에서 충을 이룬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흉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흉액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인의 경우는 특히 충이 무섭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약사주의 양인은 길하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명조가 신약하면 이 양인은 겁재보다도 더 강한 작용을 갖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비율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비견보다는 겁재의 작용이 강하고요. 겁재보다는 양인의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인이기 때문에 신약사주의 경우는 도움이 돼서 다시 말하면 일간을 도와주게 되죠. 길하게 작동하지만 신강사주의 양인은요, 심한 겁재의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탈재, 재물을 강탈한다든지 또는 제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극부한다든지 또 극처한다든지. 왜냐하면은 비경겁은 재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재, 극부, 극처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인격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일간이 전부 양간이라는 거, 갑병무경님, 거기에 양인은 전부 좌우묘유 중에 하나라는 거, 병화와 무토는 오화라고 하는 모습은 같지만 오 중에 기토와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의 양인이 되고 무토의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 중에 기토와 다시 말하면 무토의 겁재와 정화, 병화의 겁재가 되는 양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경금의 경우는 유가 되고 임수의 경우는 자가 되는데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다고 했죠. 우선 월간에 투출한 월간에 놓여있는 을, 정, 기, 신, 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다면 그 또한 양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가 천간으로 뜨려면 을이 되겠죠. 오중에 정화가 떴다면은 병화의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토가 떴다면은 무토의 양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신금은 경금, 계수는 임수의 겁재가 돼서 양인으로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일지에 많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월간에
이렇게 을정지신계 중에 어느 하나가 떠 있다면 그것은 그 일주의 양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인에 해당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면 일인격 중에 일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병호, 무호, 임자입니다. 근데 왜 5개가 되지 않고 일지에 3개가 놓일 수밖에 없느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간묘라고 하는 육식갑자의 기둥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금도 일지에다가 유를 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라고 하는 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호, 무호, 임자 이 3개의 일주일 때는 일인격, 일간 밑에 양인을 놓았다 해서 일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만 형성이 되고요. 요 간묘라든가 경유 같은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도표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표는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양인격은 아까 비유할 때 우리가 그 칠살과 양인은 반드시 합의된다고 그랬죠. 사실 평관도 사나운 그러한 육신에 해당합니다. 그 반면에 양인도 또한 못지않아요. 그러니까 일간의 입장에서 만일에 신약하다면 평관이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양인은요, 신약사주의 경우는 기란작용이 듭니다만 만일에 신강한 사주의 양인이라고 하면 그 기의 분출을 심하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막대먹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살과 양인은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흉한 면이 많은데 그 둘을 서로 짝을 지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고스톱에서 일타쌍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인 2역 여기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간의 경우 살인성정이 되면 아주 편안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나운 것들에 해당하는 칠살과 양인의 작용을 한꺼번에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상정격은 양인격에서 가장 좋은 모습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인이 있으면서 평관이 없어요. 그럼 정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정관도 튼튼하게 있다면은 양인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죠. 하지만 어떤 흉액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작용이지 그 양인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정관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양인이 있는데 칠살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소위 무자비할 수도 있고, 또한 괴롭힘을, 그 어떤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사주를 임의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양인격에 해당되면은 그것을 가지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칠살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칠살과 그 양인의 비중은 대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대1이 되든가 2대2가 되든가 해야 돼요. 만일에 칠살과 양인을 우리가 견줄 땐 양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양인을 기준으로 해서 칠살의 정도를 재게 되는데요. 만일에 칠살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 칠살을 생해주는 재가 있어서 재생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인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 양인을 도와주는 비견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칠살과 양인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합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근사한 양인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양인격에 대한 의의라든가 양인격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그 구조, 양인격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그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인격의 사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